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 논술 전문 지도 강사 이연숙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머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교육심리학에서 정보 처리 이론으로 밝힌 게 있습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과 굉장히 비슷한 이론이죠. 자, 우리 인간의 머리를 하나의 컴퓨터 저장소라고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저 친구는 참 머리가 좋아, 기억을 잘해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친구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친구가 정보를 잘 저장을 해서 활용을 잘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인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 친구 참 기억 잘해. 저번에 얘기했던 걸 정확하게 알고 있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걸 꺼냈기 때문이죠.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는 그 친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기억한 걸 액션으로, 겉으로 보여줄 때 우리는 기억을 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건 정확하게 들어가야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기억의 단계를 한번 볼까요? 컴퓨터 정보처리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심리학의 정보처리 이론에서는요, 감각기관, 작업기억, 단기기억이라 그러죠. 그리고 장기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감각기관부터 볼까요? 감각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단기기억으로 이런 5종류의 감각이 들어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육감, 식스센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과학적으로는 오감만 인정됩니다. 시각 같은 경우에는요, 감각기관이 들어왔을 때 시각은 1초 정도 머무르죠. 만약에 시각이 머무르는 기간이 길다면 저희는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게 뇌를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본 건 바로 잊어버린다. 이걸 소실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소실이 됩니다. 두 번째, 청각은 약 2초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소리는 조금 더 잔향이 남죠. 그러면 보고 들었다면 그렇죠. 조금 더 남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 듣고 만지기까지 했다면 어떨까요? 네, 좀 더 기억이 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까지 맡았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더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마지막은 아시겠죠?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까지 맛보았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남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잘 가공해서 넣어준다는 건 이런 오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교육심리학에서는 오버되는 건 피합니다. 오버된다는 게 뭘까요? 유튜브 영상이나 다큐멘터리 영상, 우리가 우주의 빅뱅에 대해서 화려하게 펼쳐진 영상을 봅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모두 다 자기가 빅뱅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면이 끝나고 다큐멘터리가 끝나는 순간 쇼트 인상 깊었던 몇 장면 이외에 정확한 정보 기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 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이나 동영상이 막 움직이는 책보다는 차분한 책이 아이들이 정보를 오히려 더 정확하게 흡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사실기억, 의미기억, 절차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기억도 있지만 가장 크게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억 중에 우리 어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기억이겠죠. 절차기억이나 일화기억은 온몸, 체험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굳이 막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여행을 갔다 와봤고 먹어봤고 입어봤고 만져봤다면 거의 기억을 해요. 하지만 사실기억이라는 건 대부분이 추상적이어서 만지거나 먹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기억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실 때는 차분하게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오감은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독서가 좋죠. 책 독서, 종이책을 말씀드립니다. 종이책이 넘겨가는 소리, 펜이 쓱쓱 그어지는 소리, 책을 만지는 촉감, 책에서 나는 인쇄 기름의 냄새, 종이의 냄새, 책을 넘길 때 침 한 번 바르는
미각까지, 시각은 말할 것도 없죠. 중얼중얼 머릿속으로도 읽기도 하고 소리를 내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이책은 오감을 다 자극을 해서 책으로 습득한 지식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감각기관에 들어온 정보가 이제 작업기관, 즉 단기 기억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감각기관에 들어왔던 모든 정보가 단기 기억을 거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면 행복하시겠죠. 너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는 걸 하나도 까먹지 않고 정확하게 장기 기억에 넣고 넣은 장기 기억에서 꺼내기까지 하죠. 왜 그런데 증후군,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천재 아닌가요? 우리의 뇌가 정말 선택을 못하는 거죠.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이라고 다 사는 게 올바른 쇼핑인가요? 정확한 선택으로 필요한 걸 사야 되겠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단기 기억에서는 이렇게 들어온 정보를 쳐내기 시작합니다. 들어온 정보의 99%는 소실돼요. 소실은 자기가 봤다는 거, 먹었다는 거, 들었다는 거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상관없어요. 소실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뇌는 건강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가 어떤 것들이 단기 기억으로 넘어갈까요? 바로 집중입니다. 자신이 포커스를 준 것,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매직 넘버 7입니다. 이렇게 단기 기억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다?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 적으면 5개, 많으면 9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온 단기 기억을 이제 장기 기억으로 잘 넘겨줘야 돼요. 자, 이때 넘겨주실 때 키를 거르셔야 됩니다. 장기 기억은 거대한 그 넓이와 깊이와 시공간을 맞먹는 금고입니다. 이 소중한 금고는 키가 있어야지 들어가고 키가 있어야지 빼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7개의 중요한 어휘를,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공식을 암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단기 기억으로 암기한 건 저희 뇌의 해마 부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최대 30일만 저장이 됩니다. 혹시 학창시절에 중간고사 보시고 나고 기말고사 보시고 나면 나 시험 잘 봤는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뭐였지? 뭘 공부했지? 기말고사 뭘 공부했지? 잘 기억이 안 나네. 특히 한국사, 세계사 나 저 학창시절에 다 배웠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을까요? 단기 기억, 해마 30일에서 끝이 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키를 걸지 못하시고 장기 기억으로 넘기지 못하셨기 때문에 해마에서 기억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키를 건다는 게 뭘까요? 바로 부호화, 약호화, 시연, 리허설이라고 하죠. 이러한 기억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부호화는 어떠한 내가 암기해야 되는 추상적 의미를 부호, 어떤 모습, 영상, 이미지, 사진으로 전환시키는 거고요. 약호화는 암기해야 되는 수많은 정보를 줄을 세우고 조직화시키고 분류하고 나누어서 간단하게 청크를 만들어서 키를 거는 겁니다. 리허설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끊임없이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키를 걸어주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감각 기억에서 거의 90% 소실, 단기 기억에서도 잠깐은 머무를 수 있지만 90% 소실됩니다. 나머지 10%가 바로 부호와 약호와 리허설 등의 기억법을 통해서 키가 걸리고 그 키를 열고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 많은 정보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문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 그거 분명히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요, 그 페이지까지 기억이 나고 도표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단어만 기억이 안 나요. 마치 종이를 풀로 붙였다가 뜯어냈는데 종이가 남아있어서 그 글자만 안 보이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장기 기억으로 넘긴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무한해요. 자, 그런데 왜 이럴까요? 이걸 망각이라고 하죠. 망각은 소실과는 다릅니다. 소실은 그 기억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만 망각은 힌트를 주면 떠올립니다. 자, 그럼 왜 장기 기억의 기억이 망각될까요? 그렇죠. 인출을 자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습, 퀘스천 마크를 갖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집중,
감각기관에서 단기기억으로 넘어가는 건 집중이 결정한다 그랬죠. 집중을 해서 키워드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복습을 해야 돼요. 이 복습이 바로 장기기억으로 키를 걸면서 넘기면서 키를 걸어서 빼내오는 겁니다. 세종대왕, 훈민정음, 몇 년도? 1443. 1443.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지? 1, 4, 4, 3. 1, 4. 4에서 2를 빼면 3. 1, 4, 4, 3. 예, 이건 제가 연도를 외우는 방법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던 연도가 1443년도. 저는 그냥 숫자를 떡 보면 1, 4, 4, 3이니까 1, 4에 4에서 2를 다시 빼면 3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약호화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리허설 그리고 계속 반복 셀프 퀘스천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인출을 계속 해내야지 망각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키포인트는 3개겠죠. 오감에서 들어온 모든 정보는 99% 소실되어야 한다. 그게 정상이다. 지극히 건강한 거다. 자, 그러면 무엇을 남겨야 한다? 집중한 걸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단기 기억으로 넘겼을 때 그냥 단기 기억으로만 넘겨놓으면 해마에서 30일만 유지가 되다가 사라집니다. 역시 소실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하라? 두 번째 키워드, 키를 걸어라. 부호화, 약호화, 리허설, 장소법, 심상법, 앞글자, 두음, 여러 가지 본인이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기억법을 사용을 해서 키를 걸어서 열고 장기 기억으로 넘기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50%입니다. 나머지 50%는 한 번 넘긴 장기 기억의 기억을 끊임없이 뭐한다? 셀프 퀘스천을 통해서 야, 너 1교시에 국어 그거 뭐였어? 본인이 머릿속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거 이거잖아. 너 오늘 외워야 되는 영어 단어 다시 한번 해봐. 이거잖아. 학습이 힘들고 부진한 친구들이 바로 2단계가 되지 않아요. 스스로 질문하기를 겁냅니다. 귀찮아해요. 스스로 질문하고 나 그거 왜 계속 안 외워지지? 하고 한번 들춰보면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친구들의 특징은 잠을 자기 위해서 눈을 감아도 셀프 퀘스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죠. 귀찮지만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딱 열어보는 친구. 귀찮아서 그냥 내일 다시 하는 친구.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 도구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외워야 되는 영어 단어 사진 탁 찍어놓고 핸드폰 옆에 놓고 밤에 자기 전에 셀프 퀘스천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핸드폰 열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계속해서 장기 기억에 넘겼던 기억을 키를 걸어서 빼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학습은 여러분이 이 우주에서 이 지구 위에서 소멸되지 않는 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독서와 학습과 여행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모든 좋은 지식과 기억과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 처리 이론의 메커니즘을 우리 어머님들이 아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연숙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